동독부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수원장한 조원지원입니다. 여러분 11강 6번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보면 의류 사이즈의 진화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 from A to B라는 구문을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데 보면 커스텀한다, 커스터마이징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이런 사이즈에서 스탠더다이즈 패션 이렇게 해서 표준 사이즈까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XS, XX 라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사실상 표준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지금은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S도 입었었던 적이 있었으나 네, 무튼 그래서 이 지문에서 중요했었던 건 뭐냐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그 커스텀한 이렇게 매일 그냥 저기 옷을 이제 맞춤 제작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표준 사이즈까지 이렇게 그 연대기를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중간에 보면 하미추로 나오기 좋은 지문이 좋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빈칸까지 딱 봐도 내용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16세기 이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There were no sizing system. 사이즈 시스템이 없었대. 그 whatsoever라고 하면 그냥 전혀라고 해서 at all 이랑 사실 동의어인데 이제 전혀 이런 의류 시스템, 사이즈 시스템이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 유니폼 사이즈 하면 통일화된 이제 유니폼하다 이렇게 유니폼 보면 이제 다 똑같은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통일화된 사이즈가 없었다라고 해서 유니폼 사이즈는 이제 동의어 대신 이게 들어갔을 땐 반드시 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은 표준화된 사이즈가 없었다라고 딱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589년에 여러분 16세기 하면 1500년대인 거 아시죠?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589년이면 시간이 조금 흘렀지. 그래서 1589년에 One of the first written works라고 해서 쓰여진 첫 번째 책이 있었어. 뭐랑 연관돼 있었냐면 옷을 재단하는 거. 테일러링 하면 재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옷 재단과 관련된 이런 책이 나왔어. 그래서 이런 책이 출판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해서 this가 나오고 있어. 그럼 이것은 뭐야? 그 책이 출판된 사실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순서 삽입 포인트다. 학교 선생님이 이 문장을 똑 떼놓고 자, 이거 어디에 들어갈래? 라고 하면 아, 위에 책 출판이요. 가 반드시 기억나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것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낼지도 모른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시작인데 현대 측정 기준의 이런 시작을 나타낼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나타내다 상징하다기 때문에 symbolize라는 동의어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측정 기준이지. 그래서 sizing matrix 얘도 측정 기준 혹은 fit guideline 가이드라인이 약간 이런 기준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fit guideline도 동의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뭔가 그럼 지금부터 막 X 사이즈, L 사이즈, M 사이즈 이런 게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보면 이제 19세기 초에 19세기면 이제 1800년대를 딱 얘기할 건데 이제 19세기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지만이라고 딱 나와 있지. 보면 옷들은 여전히 이제 측정이 되었대요. 개별적으로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보면 아니 책까지 출판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측정이 된다는 건 아직 보편화가 됐다야 안 됐다야? 그렇지 얘들아 안 됐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전히 측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통일화된이라는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고 collectively도 이제 통일적으로 보편적인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이어 두 개 반드시 외워두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위에 이제 뭔가 이게 드디어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요. 표준화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럼 언제부터 통일되는 데가 딱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까지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0년대 후반에서 이제 옷수선에 대한 책이 출판이 되었으나 아직 보편화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however라는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therefore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다음 이제 문장을 딱 보면 자 여기선 사실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쌤이 서술형으로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사실상 어법 강의에서 찍어줄 거고 우리는 해석만 잘하면 돼.
지금 보면 뒤에 빠진 게 주어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은는이가를 붙이면 돼. 그러면 1년에 보면 1년의 전쟁은 이렇게 1년의 전쟁은 이끌었다. 뭘 이끌었냐면 이제 establishment of universal sizing 즉 보편화된 사이즈의 설립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기초 요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고 자, 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전쟁 책도 아니고 대체 왜 전쟁이 이렇게 보편화된 옷을 이렇게 이끌었지? 라고 보면 sudden increase 보면 이제 그 증가된 이런 그 옷이 요구가 있었대. 어디서 어떤 요구냐면 이제 군복. 전쟁하면 얘들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군복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때마다 자 측정하겠습니다. 자 너는 이 정도 이렇게 뭐 상의는 66으로 하고 이건 밑에 44로 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실상 재는 게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케이 너 측정 삑 너는 M 사이즈 너는 L 사이즈 너는 S 사이즈 이런 식으로 좀 더 보편화된 게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군대 즉 전쟁 때문에 보편화된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지금 요구가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 increase in the demand는 surge in need라는 동의어 표현으로 다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단어지. 근데 충분히 동동스러운 단어니까 반드시 외워두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됐고요. 결국에 이제 그 세기가 끝났을 때 end of the century 세기가 끝났을 때 남자의 옷은 being sold 팔렸대요. 어떻게 팔렸냐면 이제 표준화된 사이즈에 의해서 팔린 거지. That didn't require 더 이상 이 사이즈는 요구해야 하네. 요구하지 않아. 어떤 걸? 추가적인 이런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딱 해줄 수 있어서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측정이라는 건 이제 개별적으로 사이즈 측정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이게 의미하는 걸로 올바른 것을 딱 물어보는 함의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군복 이제 막 M 사이즈 군복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개별적인 사이즈 측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여자들 옷은 어땠는데? 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보면 however가 있어. 이 말은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바로 규격화된 사이즈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연결사 순서 삽입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여자들의 옷은 어땠냐면 좀 더 오래 걸렸어. 그 변화하는데 좀 더 오래 걸렸다라고 딱 봐주면 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generally much more close fitting 좀 더 옷이 핏한 사이즈를 여자들은 원했기 때문이야. 왜냐면 이제 여기 동동 친구들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옷을 사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제 여학생분들은 이제 딱 옷을 샀어. 근데 핏이 좀 이상해. 바로 뭐해? 반품시켜야겠지, 그치? 그래서 좀 더 클로스 피팅 하면 타이트한 거 혹은 폼 피팅, 체형에 맞는 이런 사이즈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좀 더 늦게 걸린 거죠. 그래서 요게 함의추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보면 좀 더 오래 걸렸다, 변화하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건 이제 이런 규격화에 뭐 했다? 저항했다라는 말이랑 똑같아. 얘는 저항하다라는 뜻이어서 좀 더 규격화에 저항을 했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자, it wasn't until the 20세기 that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또 보면은 나던질 구문이 나와 있어. 자,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ready to wear women's clothing에서 이제 ready to wear이라고 하면 기성복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성 기성복이 언제서야 됐었다? 20세기. 아까 남자 옷들은 언제였었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전쟁 이후에가 얘네는 됐었고 그 좀 더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20세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여성복들은 좀 생겼다라고 딱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여성 기성복은 좀 더 유명해졌다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pre-made clothes 이미 만들어진 이라는 동의어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보면 선생님이랑 방금 이 지문을 다 끝냈는데 순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함의추 중요하고 어휘 중요한 지문이지. 이런 지문들 선생님이 이제 강의 찍어주면서 내용은 퍼펙트하게 이해했잖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누구와의 테스트? 그렇지. 담당쌤과의 테스트를 퍼펙트하게 통과해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선생님 또 넘어가 볼 건데 이제 12강 1번이야. 12강 1번을 보면 시작부터 뭔가 과학스러운 내용이 딱 나온 것 같아. 보면 hemisphere neglect라고 해서 반공간 무시
라고 딱 나와 있어. 얘가 뭐냐면 여기서 헤미스피어리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쌤이 시켜줄게. 보면 헤미스피어리라는 게 이제 사실상 여기 반구라고 되어 있거든. 아니 선생님 반구가 뭔데요? 제가 반구는 알아도 반구는 모르겠는데요. 자, 반구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딱 반을 나눠서 이렇게 뭐 좌반구, 우반구로 나뉠 수도 있고 뭐 북반구 혹은 남반구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반을 나타낼 때 헤미스피어리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뇌에서도 이렇게 좌반구, 우반구가 있어. 보면 이제 얘가 좌반구, 얘가 우반구. 그래서 얘는 사실 본문 내용이랑은 좀 더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보통 좌반구가 발달을 하게 되면 보면은 말 잘하고 분석 잘하고 주문 잘하고 읽기 쓰기 좀 더 T스러운 좀 더 논리적인 게 좀 더 강한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은 내 좌반구가 좀 더 강한 발달이 된 거야. 우반구를 보면 창의적이고 이제 또 창의 상상력, 직관력 그 다음에 이제 예술 그리고 뭐 리듬 그래서 좀 이제 예체능적인 부분 나는 이런 걸 좀 잘한다라는 사람은 우반구가 사실상 발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혹시 TF 차이인가? 라는 걸 사실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사실상 여기서 쌤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분위기 과학 선생님 오른손이 하는 거는 왼쪽이 입력을 한다. 그리고 그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쪽이 명령을 해.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그래서 보면 반공간 무시, 스페이셜 하면 이제 공간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반쪽 공간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strange effect of brain damage after stroke, 즉 뇌졸중 이후에 나타나는 이상한 이제 뇌 이제 손상. 이제 이상한 뇌의 손상 요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 일치불일치가 진짜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일치불일치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순서 삽입으로도 그래서 나오기 되게 좋아. 그러면서 어휘 포인트까지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one of the most difficult condition 해서 그 가장 이제 어려운 컨디션 중 하나인데 어떤 어려운 컨디션이냐면 환자들이 다루는 가장 어려운 컨디션 중 하나는 근데 뇌졸중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거는 불린대요. 뭐라고 불리냐면 이제 반공간 무시 혹은 편측 무시, 반구 무시 뭐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어려운 컨디션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 랑 이제 동의어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다루다라는 거 이 deal with도 실제 동동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신 포인트야. 그래서 cope with, handle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 자 이게 왜 발생하냐면 대체 이 반공간 무시가 뭔데? 라는 걸 딱 보니까 언제 발생하냐면요. 자 데미지가 있을 때래. 어디에 데미지가 있냐면 뇌에 parental lobe라고 하면은 두정엽이야. 선생님 이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게 한글 일치불일치로 나왔을 때 이제 두정엽이라고 분명 나올 거거든. 당황하지 말고 이 두정엽이 다쳤을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반공간 무시가 일어난다. 반쪽을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두정엽은 뭐 하는 애냐면 돕는데 처리하는 걸 도와. 어떤 거를? 감각 정보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감각 정보라고 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만지는 이런 감각들 있지? 그래서 요게 일치불일치 나올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occurs 동의어 표현은 happen, take place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야, 그래서 그 편측 문제 반공간 무시가 뭔데? 언제 발생하는데? 가 딱 나와야 돼.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자 편중 무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뇌졸중 이후에 환자들이 이제 가장 다루기 힘든 그런 질병인데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언제 발생하는데? 자, 여러분 다들 대답하셨죠? 자, 언제 발생하냐면요. 이제 저기 다쳤을 때 그리고 특히나 두정엽이 다쳤을 때 그럼 두정엽이 무슨 일을 하는데? 감각 정보를 처리해요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방금 쌤이 물어봤을 때 나온 사람 손 들어?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딱 넘어가면 이제 그 두정엽이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두정엽. 아까 나왔었던 개겠지? 그러면 환자들은 할 수가 없는데 인지할 수가 없어. 뭐를? 사람, 그 다음 소리, 그 다음에 이런 등등등등 사물을 어디 있는 사물이냐면 몸의 한쪽 면에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일치불이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예 사람을 인지 못한다? 아니지. 한쪽에 있는 사람을 인지 못한다? 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perceive는 notice랑 detect라는 동의어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each of the brain hemisphere 에서 이 각각의 이 뇌의 반구들은요, 컨트롤, 통제하는데 다른 쪽을, 한쪽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야, 몸에. 따라서 환자들은 이제 감각을 이제 느낄 수 없어. 어디에? 반대쪽에 있는 이제 손상당한 뇌의 반대쪽을 이제 인지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왼쪽을 다치면 어디를 인지 못한다? 그렇지, 여러분. 자, 오른쪽 다치면 어디 인지 못한다? 그치. 방금 이렇게 대답 잘했어, 여러분. 이걸 반드시 제 강의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는 게 같은 쪽을 이제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반대편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opposite도 마찬가지로 same이라는 동의어 편이, 그러니까 same이란 반의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야, 이거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왜 일어나지?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제 3번, 4번 문장이었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게 왜 일어나는지 막 다 설명이 들어간 후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 삽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자,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남자인데 이제 왼쪽을 다쳤어. 자, 왼쪽 다치면 우리가 어디 못 써? 오른쪽이지. 그래서 왼쪽을 다치면 인지하지 못한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 쌤이 밑줄 그어놨었던 이 left and right를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일치불일치 문제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오직 면도한대. 어디를 면도해? 왼쪽만 면도. 쌤 왼쪽이면 오른쪽 반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 자, 왼쪽을 다쳤기 때문에 오른쪽을 인지를 한다 못한다? 오른쪽 망가졌어. 그래서 왼쪽만 면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시 1번 누가 면도할 때? 남자 면도할 때 나왔었고, 자, 이제 여자 예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방금 예시가 또 나와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강의 멈추고 N단 정리부터 먼저 하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예시를 딱 볼 건데 비슷하게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위에 한번 예시가 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연결사랑 순서 삽입 포인트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고통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오른쪽을 고통받는 여자인 거지. 그래서 이런 여자가 만약에 푸드업 메이크업해서 화장할 때 어떻게 될까라고 딱 나와 있어. 자, 오른쪽을 다쳤어. 그러면 어디 못 써? 왼쪽 못 써. 그러면 어디만 화장? 오른쪽만 화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오직 바를 것이다. 그 화장품을 어디에? 오른쪽에만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얘도 오른쪽 다쳤어. 그럼 왼쪽 써? 못 써? 못 쓰기 때문에 오른쪽만 화장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예시 두 번째까지 딱 나오게 되고, 방금 나왔었던 예시들은 시험으로 나오기 너무너무 좋은, 레프트, 라이트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막 뇌가 정지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차분히 문제 풀면서 꼭 이 지문들은 다 맞추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